처제, 그럼 딱 한 번만이야. 형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감당 못할 건데 후회하지 마. 그날 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집 거실 새벽 3시. 언니는 친정에 가고 없었습니다. 59의 형부와 43의 저. 그 사이에는 16년의 시간과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진수가, 형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들어보는 그렇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진숙, 43살.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 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까지 언니 집에 신세를 지게 됐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16년간 형부로만 봤던 남자. 김영수, 59. 펀드 매니저. 잘생겼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 과장은 정말 대단하다더라.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숙입니다. 43살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15년째입니다. 대구에서 쭉 살았습니다.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30살에 약혼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에 바람을 피웠죠. 그 후로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외로웠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본사로 발령받게 됐습니다. 진수가 우리 집에서 지내. 언니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언니, 김미숙 48살 저보다 5살 많습니다. 언니는 28배 결혼했습니다. 형부 김영수와요. 당시 형부는 44이었습니다. 16살 차이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겠어?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잘해줘. 돈도 잘 벌고. 실제로 형부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수입이 좋았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결혼식 때 형부를 처음 봤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4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처제, 잘 부탁해. 형부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냥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결혼 후 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임신이 어려운 체질이었거든요. 하지만 둘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만났습니다. 형부는 늘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언니를 잘 챙겼습니다. 김 과장 부인 복 터졌네. 언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16년간 형부를 그저 언니 남편으로만 봤습니다. 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 본사 승진과 함께였습니다. 축하해, 진수가. 언니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 집 구할 때까지. 언니, 그래도 되겠어? 형부는 뭐래? 괜찮대, 오빠가 좋아하더라. 형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처제가 오면 좋지, 환영이야. 그렇게 저는 2주 전 언니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 형부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와, 진수가. 예전과 다름없는 친절한 미소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매일 마주친다는 게. 방은 안쪽 작은 방 쓰면 돼. 침대랑 책상 다 있어. 언니가 안내해줬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뭘 가족인데. 저녁은 언니가 차려줬습니다. 삼겹살 구이 소주도 한 병 올라왔습니다. 진수가 발령 축하해. 형부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부. 술을 마셨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형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착각이겠지. 그냥 처제를 보는 거겠지. 식사 후 형부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형부와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비켜서려는데 몸이 스쳤습니다. 괜찮아. 형부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스친 것뿐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뭐야, 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본사는 강남이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본사 업무는 바빴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친해져야 했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할게. 괜찮아, 너 피곤하잖아. 언니는 살림을 잘했습니다. 매일 집밥을 해먹었습니다. 형부는 보통 8시쯤 들어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 형부가 넥타이를 풀 때, TV를 보며 웃을 때 자꾸 눈이 갔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나 내일 친정 갈 거야. 응? 왜? 엄마가 허리 다치셨대. 일주일 정도 있다 올게. 어머니는 부산에 사십니다. 언니 혼자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형부는? 오빠는 일 때문에 못 가. 너랑 같이 있으면 되지. 그날 밤 뭔가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니가 떠났습니다. 진수가, 오빠 잘 챙겨줘. 응, 걱정 마. 언니가 나간 후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밤 형부랑 둘이 있겠네. 왜 그 생각이 계속 났을까요? 이상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형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8시쯤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부. 저녁 먹었어? 네. 나도 먹고 올게. 형부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팔뚝이 굵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TV 볼까? 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는 한쪽 끝에, 저는 반대쪽 끝에.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웃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수가, 회사 적응 잘 돼? 네, 괜찮아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본사 사람들 좀 알거든.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뿐인데. 10시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푹 쉬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러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형부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돌아서는데 앉아? 깜짝 놀랐습니다. 형부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내 목이 말라서요. 나도. 형부도 물을 마셨습니다. 어두운 부엌 둘만.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응.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신 차려. 이진숙.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이 작은 흔들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형부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갈까? 아, 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만. 좁은 공간. 형부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하고 좋은 향이었습니다. 진수가,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이 없어서 심심하지?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와. 네, 형부도요. 헤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아침 엘리베이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향수 향이 좋았어.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진숙 씨, 오늘 회식 가실 거죠? 아, 저는 패스할게요. 에이, 왜요? 집에 일찍 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형부와 둘이 있는 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불편하다기보다는 뭐라 표현해야 할까요? 두렵다는 게 맞을까요? 퇴근 시간,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형부는 아직 안 들어왔나 봅니다.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실망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8시가 넘었습니다.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있어? 네.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부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치킨 사왔어. 같이 먹자. 아, 감사합니다. 치킨을 펼쳤습니다. 맥주도 있었습니다. 하나 마실래? 네. 캔을 땄습니다. 치킨을 먹었습니다. 미숙이한테 연락 왔어? 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래, 걱정이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맥주를 한 캔 더 마셨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술이 약한 편입니다. 진수가 얼굴 빨개졌네. 네, 술을 잘 못해서요. 귀엽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귀엽다고? 형부가 나한테? 농담이에요, 형부. 농담 아닌데. 형부가 웃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미소.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진지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치우고 들어갈게요. 그래. 치킨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응, 잘 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귀엽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또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또 목마르네.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반팔 티셔츠, 면바지, 어두운 부엌. 둘만. 네, 그러네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의, 진수가, 네, 요즘 나 이상하게 보이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너 생각이 나.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데. 형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못 참겠어.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물러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가까이 왔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안 돼요. 겨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수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로.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방 들어가. 형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뛰다시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방금 뭐였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거의 키스할 뻔했습니다. 형부와 언니의 남편과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나봐, 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도 원했습니다. 형부의 손길을, 그 눈빛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형부와 마주치면 뭐라 말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나갔습니다. 형부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일찍 출근했나 봅니다.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아쉬웠습니다. 메모가 있었습니다. 일찍 나갔어. 저녁에 봐. 형부 글씨. 메모를 쥐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숙 씨,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색한 침묵. 진수가 앉아봐.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와 거리를 두고 어젯밤 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선을 넘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은 못하겠어. 형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너 좋아해. 세상이 멈췄습니다. 형부,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형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한테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해. 저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도 형부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알았습니다. 제 눈을 보면 진수가.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안 돼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생각하세요. 알아, 생각하고 있어. 미치겠어. 형부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자꾸 내 생각만 나. 형부, 정신 차리세요. 나도 정신 차리고 싶어. 형부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못하겠어.
저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형부 옆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일주일. 형부가 말했습니다. 미숙이가 일주일 후에 온대. 네. 그때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이 마음 가져도 될까? 눈물이 났습니다. 형부,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혼란스러워. 형부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형부가 좋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감정이 사랑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에 나갈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형부를 마주칠까봐. 하지만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또 만났네. 뒤에서 목소리. 놀라 돌아봤습니다. 형부였습니다. 네. 자꾸 이러네, 우리.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 물 줄까? 아니요, 제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마시려는데 형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네. 나 진짜 미치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너 생각하면서 잠 못 자. 저도요.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형부 생각에 잠을 못 자요. 형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수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런데도요. 형부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부 핸드폰.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형부가 핸드폰을 받습니다. 미숙이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형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왜? 응, 자고 있었어. 괜찮아, 진숙이? 자고 있을걸. 응, 걱정 마, 잘 있어. 나도 응,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묵. 들어가자. 형부가 말했습니다. 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형부 손길이 생생했습니다. 그 눈빛이, 거의 닿을 뻔한 입술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선을 넘기 전에.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형부를 마주하기 싫었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부도 출근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가 잘 지내? 응, 언니 어머니는? 좀 나아지셨어. 그래도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걱정 마, 천천히 있다 와. 오빠랑은 잘 지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잘 지내. 오빠가 불편하게 안 해? 아니, 괜찮아.
다행이다. 오빠한테 잘해줘.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6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 형부가 들어왔습니다. 진수가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수가 네. 문 좀 열어줄래?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아파? 회사 안 갔다며.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형부가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네. 손이 따뜻했습니다. 밥 먹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안 먹었어. 같이 먹자. 괜찮아요. 진수가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이지?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형부가 저를 안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품이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형부 품에서 나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형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형부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진수가 형부, 나 정말 못 참겠어. 저도요.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못 참겠어요. 형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수가 우리 알아요. 잘못된 거. 그래도요. 형부가 제 뺨을 감쌌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부가 필요해요. 그 말에 형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형부의 입술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키스는 깊어졌습니다. 형부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수가 네, 방으로 가자.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주인공 방이 아닌 형부 방. 문이 닫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둘 다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진짜 괜찮아? 네. 언제든 멈출 수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아요. 형부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예쁘다. 형부가 속삭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형부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수가 네, 사랑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고백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형부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형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프지? 말해. 불편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형부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참 후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형부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후회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도. 형부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진수가
저도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동시에 슬퍼서, 울지 마. 형부가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행복해.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같은 침대에서 깼습니다. 형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네.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먹을까? 네.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형부가 달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토스트도 굽고 있었습니다. 앉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식사 후 형부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 갈 거야? 네. 몸 괜찮아? 괜찮아요. 형부가 다가와 포옹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 네. 키스를 나눴습니다. 짧지만 달콤하게. 형부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빛나 보였습니다. 나 사랑하고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진숙 씨, 어제 많이 아팠어요? 아, 네, 이제 괜찮아요.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하루가 빨리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형부를 만날 생각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형부가 소파에 있었습니다. 왔어? 다가갔습니다. 형부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저녁 뭐 먹을까? 같이 만들어요. 함께 요리했습니다. 스파게티를, 와인도 한 병 열었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수가, 네, 우리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미숙이가 돌아오면, 알아요. 끝내야 할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있고 싶어요.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형부, 응? 후회하지 않을게요. 나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부의 과거, 제 과거,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진수가, 나 솔직히 말하면, 네,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네, 결혼식 때 미숙이 동생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제잖아. 그래서 참았지. 16년 동안요? 응, 16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실, 응? 형부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진짜? 네, 하지만 언니 남편이라서 나도 참았어. 저도요. 웃었습니다. 씁쓸하게. 우리 참 바보 같다.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밤이 깊었습니다. 형부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형부, 가자.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형부가 속삭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저도요. 이 일주일을, 네, 너를.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요. 나도 행복해.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새벽까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사랑하고, 마치 부부처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사흘째 되는 날, 형부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내일 토요일이야. 네. 어디 갈까? 네. 데이트. 심장이 뛰었습니다. 가요. 어디 가고 싶어? 형부랑이면 어디든. 형부가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할게. 네. 기대됐습니다. 형부와의 첫 데이트. 비록 숨어서 하는 거지만 그날 밤도 사랑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렜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형부에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부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흰 셔츠. 잘 어울렸습니다. 와, 예쁘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부도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웃었습니다. 어디 가요? 비밀. 알려주세요. 가면 알아. 손을 잡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형부의 차. 운전하는 형부의 옆모습. 멋있었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강이에요? 응, 날씨 좋잖아.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가족들, 우리도 그들처럼 평범한 연인처럼 걸었습니다. 진수가, 네, 행복해? 네, 정말. 나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형부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추워? 아니요. 그냥 안고 싶어서. 기대었습니다. 형부 어깨에. 형부, 응? 이게 꿈은 아니죠? 꿈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나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조금요. 가자. 일어났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파스타 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이 보이는 곳. 메뉴를 봤습니다. 뭐 먹을래? 로제 파스타요. 나는 까르보나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진수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선생님이요. 왜 안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지금도 사람들 돕는 일 하잖아요. 그렇네. 형부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 왜 안 하셨어요? 실력이 안 돼서. 웃었습니다. 그래도 형부 멋있어요. 고마워.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와, 예쁘다. 너만큼은 아니야. 형부, 진짜야. 멈춰섰습니다.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얼굴. 키스해도 돼? 여기서요? 응. 주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네. 형부가 키스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달콤하게. 사랑해. 저도요.
손을 잡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집 갈까? 네. 운전하며 형부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저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둘만. 형부가 저를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키스했습니다. 깊게, 간절하게. 참을 수가 없어. 저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형부가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형부,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침대에서 늦잠을 잤습니다. 형부 품에 안긴 채로, 일어났어? 네. 또 자도 돼. 형부는요? 너 보고 있었어. 부끄러워요. 뭐가? 자는 모습 보이는 거. 예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형부 가슴에. 오늘은 뭐 할까? 집에만 있어요. 그래. 내 형부랑 둘이. 좋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속삭이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뭐 먹을까? 라면 끓여요. 라면? 네, 같이 끓여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맛있다.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먹어서 그래요. 형부가 웃었습니다. 그렇네.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형부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형부, 설거지해야 해요. 이러고도 할 수 있어.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영화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형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벅지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편해? 네.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고파? 아니요, 형부는요? 나도.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먹어요. 응. 침실로 갔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힘내. 형부도요. 키스를 나눴습니다. 각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습니다. 형부가, 주말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점심 먹었어? 아직요. 나중에 같이 먹을까? 회사 근처에요? 응, 지금 근처에 일이 있어서. 좋아요. 형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봐. 네. 헤어졌습니다. 오후 일과를 마쳤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네.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키스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함께 만든, 그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사랑하고, 마치 진짜 부부처럼.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빠르게. 목요일 저녁, 형부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네, 미숙이가 내일 들어온대. 심장이 멎었습니다. 내일이요? 응, 오후에. 그럼, 응, 오늘이 마지막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슬퍼서 그래요. 나도 슬퍼. 형부도 울컥했습니다. 진수가 미안해. 왜요? 너한테 이런 사랑밖에 못 줘서.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서로를 안았습니다. 꽉. 형부. 응. 오늘 밤 잊지 않을게요. 나도. 평생. 나도 평생. 침실로 갔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밤. 더 깊게.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새벽까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해, 사랑해요.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아침, 함께 샤워했습니다. 서로의 몸을 씻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오늘 어떻게 할까? 형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사 가야 해? 가야죠.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네, 우리 끝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네, 미숙이 오면 우리는 다시 형부와 처제야. 알아요. 이 일주일은 없던 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저는 잊을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형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해. 미숙이를 위해서. 네.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했어. 저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둘이서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건물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잘 다녀와. 네. 형부가 떠나갔습니다. 저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끝이구나. 정말 끝이구나. 오후 3시쯤 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가 지금 집 도착했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응, 언니 잘 왔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다녀왔어. 진수가 언니가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네.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빠가 진숙이 잘 챙겨줬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잘 챙겨줬어. 다행이다.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언니가 만든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빠르게 피했습니다. 진수가 밥 먹어. 응. 억지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 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 언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형부 생각에, 일주일의 추억에. 다음날 토요일 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수가 일어나. 응. 방에서 나갔습니다. 형부도 거실에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빠르게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셔? 응, 많이 나아지셨어. 동생이 당분간 모시기로 했어. 다행이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셋이 어색했습니다. 너무 어색했습니다. 진수가 얼굴이 왜 그래? 언니가 물었습니다. 응?
뭐, 안색이 안 좋아. 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 진숙이 많이 힘들어 보이지?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응, 그러네. 진수가 무리하지 마. 응, 괜찮아. 식사를 했습니다. 억지로. 형부가 밥을 더 먹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 이상하네, 요즘 식욕이 없어? 아니, 그냥.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부였습니다. 문자, 괜찮아?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 형부도 괜찮으세요? 아니,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참아야지. 네, 미안해. 아니에요. 문자가 끊겼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저녁 시간. 언니가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빠, 진수가 먹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빠 왔어? 언니가 불렀습니다.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빠, 요즘 일 힘들어? 아니,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언니가 불고기를 싸줬습니다. 먹어봐. 형부가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진수가도 먹어. 고마워.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식사 후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영화 볼까? 응, 그래. 진수가도 같이 볼래? 아니, 나는 들어갈게. 왜? 같이 보자. 피곤해서. 그래. 그럼 푹 쉬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화 소리, 언니가 웃는 소리. 형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목이 말랐습니다. 부엌에 가려다 멈췄습니다. 형부를 마주칠까봐. 하지만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진수가 뒤에서 목소리 놀라 돌아봤습니다. 형부였습니다. 형부, 너도 잠 못 자? 네,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형부도 힘드시죠? 응, 미치겠어.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 형부, 안으면 안 돼? 안 돼요. 알아. 하지만 형부는 저를 안았습니다. 품이 따뜻했습니다. 형부 안 돼요. 잠깐만. 언니가 자고 있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형부, 정신 차려요. 알아, 미안해. 형부가 물러섰습니다. 우리 정말 끝이야. 네.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미숙이한테 미안해. 저도요.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다음날 일요일, 언니가 말했습니다. 진수가, 오늘 우리 쇼핑 가자. 응? 옷 사러 오빠는 골프 가잖아. 형부가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 약속 있어. 그럼 우리 여자들끼리 가자. 응, 좋아. 형부와 먼저 헤어졌습니다.
언니와 백화점에 갔습니다. 옷을 보고, 화장품도 보고, 카페에도 갔습니다. 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수가 내가 원피스 하나 사줄게. 괜찮아, 언니. 아니야, 사줄 거야. 예쁜 원피스를 골라줬습니다. 이거 네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 고마워. 피팅룸에 들어갔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왔습니다. 와, 예쁘다. 오빠가 보면 좋아하겠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진짜 예쁘다, 사자. 계산을 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응? 너 요즘 이상해. 뭐가?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없어. 진짜? 응.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말해. 응, 괜찮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언니한테는 말해도 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응?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야 해. 응.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언니가 원피스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진숙이한테 사줬어. 예쁘지? 형부가 봤습니다. 응, 예쁘네. 진수가 입어봐. 지금? 응. 방에 들어가 입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쁘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가 기뻐했습니다. 저는 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부의 눈빛,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형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화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언니 앞에서, 하지만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부엌에서,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친구 만나러 나갔습니다. 진수가 오빠 저녁 챙겨줘. 응. 언니가 나갔습니다. 형부와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저도요. 하지만 우리 정말 끝이야. 알아요. 미숙이 생각하면. 네. 우리가 잘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저도요.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진수가 너 사랑했어. 저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자. 네. 친구처럼 지내자.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네. 서로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해. 형부가 말했습니다. 형부도요. 좋은 사람 만나. 형부는 언니랑 잘 지내세요. 그럴게. 현관문 열리는 소리.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재빨리 거리를 뒀습니다. 언니, 일찍 왔네. 응,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다음 날,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구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집 구했어. 진짜? 벌써? 응, 회사 가까운데. 아쉽다, 더 있다 가지. 아니야, 이제 나가야지. 그래. 언제 이사해? 이번 주말에. 알겠어, 도와줄게.
고마워. 형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이사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도와줬습니다. 진수가 여기 괜찮아? 응, 좋아. 짐을 다 옮겼습니다. 언니, 형부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형부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쓸쓸했습니다. 잘 지내. 내 형부도요. 언니와 형부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새 집, 새 시작? 하지만 가슴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출퇴근을 했습니다. 혼자 언니한테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가 밥 먹으러 와. 응, 다음에. 피했습니다. 형부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면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에 집중했습니다.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소개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부 생각이 났습니다. 자꾸 어느 날 회사 앞에서 형부를 마주쳤습니다. 진수가 형부 잘 지내? 내 형부는요? 응. 어색한 침묵. 집은 괜찮아? 네, 좋아요. 다행이다. 형부는 언니랑 잘 지내시죠? 응. 형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형부? 진수가 네. 미숙이한테 말했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일.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숨길 수가 없었어. 언니가 뭐라고. 화났어, 당연히.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자고 했어. 네.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왜요? 미숙이를 사랑하니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너는 뭐였어요? 너도 사랑했어, 진짜로. 하지만 미숙이가 더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미숙이한테. 저도 잘못했어요. 진수가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네. 형부가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가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 미안해. 나도 화났어 많이. 미안해. 하지만 너도 힘들었을 거야. 언니, 우리 만나자 얘기하자. 응. 다음 날 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진수가 왜 그랬어? 미안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 아니야, 둘 다야. 진심이었어? 응. 사랑했어? 응. 언니가 더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왜 언니가? 내가 오빠를 잘 못 챙겨서.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진수가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모르겠어. 오빠는 이혼 안 한대. 들었어. 나는 용서하고 싶어. 언니.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당연하지. 진수가 너도 잘못했지만. 응. 나는 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자매잖아.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서로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에서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언니도 저도. 하지만 언니는 용서해줬습니다. 조금씩. 진수가 너를 미워할 수가 없더라. 언니의 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자매잖아. 피는 물보다 진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형부와는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가끔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만 서먹합니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부와 언니는 아직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선택했습니다. 용서를. 진수가 나도 생각해봤어. 응? 오빠도 외로웠을 거야. 나는 오빠를 소홀히 했어. 언니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건데. 언니는 성숙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많이 달라졌어. 나한테 더 잘해줘. 그래. 응, 미안하다고 매일 말해. 다행이다. 진수가 너도 행복해야 해. 응. 좋은 사람 만나. 노력할게. 요즘은 언니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형부 없이 둘이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언니가 물었습니다. 진수가 후회해?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응, 후회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 알아. 언니를 배신한 거 평생 미안할 거야. 알아. 용서해줘서 고마워. 진수가. 응. 나도 배웠어. 그 일로. 뭘?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언니.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응. 너도 배웠을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배웠어. 뭘? 금단에서는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지. 그리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가 이제 놓아줘. 응? 오빠에 대한 감정 이제 놓아줘. 눈물이 났습니다. 노력하고 있어. 알아, 시간이 필요하겠지. 응. 하지만 언젠가는 놓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언니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사랑에 빠졌던 제가, 행복했던 제가,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제가. 이진숙, 너 정말 바보였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을. 아니, 사랑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있어서는 안 될 사랑이었다는 것을. 핸드폰을 봤습니다. 형부와의 대화 모두 지웠습니다. 사진도, 추억도.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다음 주에 소개팅이 있습니다. 동료가 소개해준 사람. 진숙 씨 나이에 딱 맞는 좋은 분이에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랑.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진수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 오빠 출장 가. 응, 갈게. 형부 없는 집. 이제는 편합니다. 예전처럼 언니와 둘이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고 자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형부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배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니의 용서, 그것